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997 엔진오일 교환한 지 이제 1년 정도 돼서 엔진오일을 한번 교환을 또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제법 좀 많이 탔어요. 한 1200km 정도 탔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991 있었고 또 292까지 있었을 때는 제가 한 1년에 뭐 각각 차마다 한 500km도 못 탔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꽤 많이 탄 편입니다. 1년 동안 1200km 탄 997의 엔진오일 색깔은 어떨지 한번 보여드릴 겸 해서 한번 제가 가볍게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지금 보면은 이 997 같은 경우는 이 엔진오일 캡이 이렇게 이 엔진오일 주입구에 이렇게 걸려 있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게 많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차는 아직까지는 파손은 안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 차도 좀 파손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펜토신 온리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스티어링 오일이에요. 그래서 예전 그 292 MPD처럼 이 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압식 스티어링 방식인데, 유압식인 어떤 그런 차량들은 이 오일을 한 번씩 풀로 교환해 주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탱크에 있는 오일만 이제 깨끗하게 다 빨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신유를 좀 주입하는 그런 식, 그러니까 약간 그 오일을 희석하는 그런 식으로 이 스티어링 오일도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오일 필터는 살짝만 열어놓고요. 얘는 이제 확 열게 되면 오일이 이쪽으로 넘쳐서 이 밑으로 다 흐르기 때문에 그걸 또 다 닦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열어야 되고요. 이제 엔진 오일을 한번 빼볼 건데요. 색깔이 어떨지 한번. 예전에 막 500km 타고 이럴 때보다 확실히 조금 더 진해졌습니다. 하부를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보면은, 일단 세월이 있다 보니까 이런 뭐 녹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언더커버에 쌓여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녹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알루미늄들은 녹슬 일이 없지만, 이런 볼트들, 이런 녹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런 녹들도 그 왜 샌드 블라스터라고 하잖아요. 그 고온 모래를 이제 고압으로 쏴가지고 이런 녹이나 이런 것들을 지워주는 그런 작업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마 타지도 않는 차 그냥 하지 말자 해서 그냥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스토퍼, 주차장에 그 스토퍼가 좀 높은 부분들은 이렇게 닿아가지고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뭔가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보통 이렇게 스토퍼를 한 번씩 이렇게 누른 흔적들 때문에 좀 그렇게 타는 냄새가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스토퍼 너무 좀 높은 것 같아요. 다행히 아직까지 뭐 별다른 누유 같은 거는 없습니다. 전차주분이 이제 겨울에도 막 타고 다니셔서 그런지 염화칼슘 같은 것도 그대로 묻어 있는데, 저는 그냥 이런 거 뭐 닦지 않고 그냥 타고 있어요. 누유만 없으면 다행이죠. 이렇게 엔진오일의 색이 진하게 변색이 되기 전에 오일 교환 해주시면은, 차가 지금 이 차가 지금 2010년식인가 그러니까 지금 14년째거든요. 근데 14년이 흘렀어도 오일 누유가 아무데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엔진오일 교환만 진짜 좀 이렇게 환자처럼 잘 해주시면 엔진오일 누유는 없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6기통 박서 엔진 자연흡기가 이 엔진 오일이 되게 쫄쫄쫄 오래 나오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저렇게 쫄쫄쫄 한참을 나옵니다. 그래도 이 997은 생각보다는 빨리 끝났는데, 뭐 991.1이나 아니면 981 뭐 이런 차들은 엔진 오일이 정말 오래 나오기 때문에 작업 시간만 따지고 보면 뭐 한 10분 내외인데, 이렇게 좀 엔진 오일을 드레인하고 하는 그 시간 때문에 대기하셔야 되는 시간이 대략 뭐 1시간 가까이
된다라는 점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오일 필터를 빼야 되는데, 오일 필터도 보면은 굉장히 상태가 깨끗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오일 필터를 썼던 걸 다시 쓰면은 이 엔진 오일 압력에 약간 이상이 생긴다라고 경고등이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오일 필터도 깨끗하지만 그냥 새 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일 필터 하우징 보면은, 저기 보면 이제 여기도 오일이 이렇게 막 고여 있잖아요. 이 오일 필터 하우징에 고여 있는 오일은 아무리 기다려도 밑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석션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오일 필터 하우징 안쪽을 한번 보세요. 이 안에 보시면은 슬러지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깨끗한 금속 표면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일 관리가 잘 된 차들은 이 오일 필터 하우징 안쪽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오일을 잘 교환하지 않는 차들은 이 안에도 좀 슬러지들도 많이 좀 생기고, 그 점점점 먼지도 많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석션으로 빨아도 이렇게 깔끔한 금속 표면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닦아내야지만이 이렇게 깔끔한 금속 표면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이제 오일 관리를 진짜 안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오일 필터 하우징만 봐도 이 엔진 내부의 상태가 어떤지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일 필터 하우징 뿐만 아니라 이 오일 필터 캡, 오일 필터 캡만 봐도 이 엔진 내부의 상태가 어떤지 대략적으로는 짐작이 가능한데, 이 엔진 오일 캡,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엔진 오일 캡이 엔진보다도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일반적인 이제 FR 차들은 엔진의 어떤 헤드 커버에 이 엔진 오일 캡이 딱 장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엔진 오일 캡만 이렇게 열어봐도 엔진 오일 캡의 상태가 더럽다 그러면 대부분 그 엔진 안쪽의 상태도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보통 아시다시피 기본 순정 오일은 이 모빌원 골드잖아요. 근데 이 모빌원 골드를 넣어도 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오일들을 많이 넣어봤었는데, 오늘은 이 모듈 8100 Xmax 점도는 이제 동일하게 0W40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포르쉐 A40 규격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모빌원은 PAO가 좀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이 모듈 8100 같은 경우는 이 300V만큼 에스테르 함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약간 에스테르 계열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오일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포르쉐 A40 규격이 있기 때문에 이 오일을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실제로도 이 모빌원보다는 이 8100이 조금은 가격대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재고가 딱 3대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3대분 중에 제가 한 대분을 좀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듈 300V를 한번 넣어보고 싶지만 얘는 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뭐 사실 얘도 비싸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300V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한번 좀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오일 주입구가 조금만 더 여기까지만 좀 길게 나와주면은 조금 더 오일 주입하기가 편했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엔진 오일을 다 주입을 했는데 총 8통을 넣습니다. 이제 7.5리터가 이제 매뉴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일을 오랜 시간 드레인 하게 되면은 8리터를 넣어도 오버되지 않아서 저희는 이 3.8 기준으로 했을 때 8리터를 넣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일은 500ml라도 조금 더 많으면은 어떻게 보면 오일 양이 많았을 때 그 변질되는 게 조금 더 더뎌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일은 적은 것보다는 조금은 중간 이상 그리고 풀까지 가 있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카레라 엔진오일 교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